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제정세의 키워드 중에 핵심이 될 만한가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는다는 걸 의미하는 각자 도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경제 문제나 평화 등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단결력을 발휘해서 공통된 기준을 세우고 상호 간의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말처럼 이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시스템이 역할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좀 다른데요. UN, 국제무역기구, 국제보건기구, G20 등등 그동안 나름의 역할을 해왔던 국제기구나 협의체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각 나라들이 각계 전투하고 있는 모습이 강한데요. 물론 이런 현상은 세계 질서의 리더 역할을 하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부터 이미 시작됐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사태가 각국을 물리적으로 더 단절시키면서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켰고 거기다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받는 경제적 타격도 워낙 심각해서 남 걱정이 아니라 당장 자기 나라 내부도 챙기기 힘든 지경으로 몰리다 보니 이렇게 뿔뿔이 쪼개지는 모습을 연출했죠. 이 내용은 저희 영상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이제 익숙할 겁니다. 어쩌면 이런 장기적인 재난 상황 앞에서 제 앞가림도 힘든 세계 각국이 이렇게 뿔뿔이 각계전투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당연하면 안 되는 곳이 있죠.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EU는 유럽 지역의 개별 국가들이 하나의 연합체가 된 형태인데요. 단순히 공동체 형태를 넘어서 EU 의회를 가지고 회원국들이 따르는 EU 법을 제정하는 등 정치적으로 통합된 모습을 가지고요.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쓰면서 유럽 중앙은행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무역도 마치 국내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국경 출입이 자유로워 이동의 측면으로 봤을 땐 사실상 국경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곳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개별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진 하나의 준국가 수준의 연합체가 EU인데요. 이런 특징을 가진 연합체 안의 국가들이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라면 EU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상당한 위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유럽연합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다음 달 9월이면 기존에 16년 동안 독일의 총리를 하던 메르켈 대신에 새로운 독일 총리가 선출이 됩니다. 당연히 독일한테도 중요한 이벤트지만 EU한테도 상당히 중요하죠. EU 재정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으로 크고 사실상 독일이 EU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독일은 EU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EU에서 중대한 사안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동안 독일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EU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기도 하죠. 그런 리더국 독일의 수장이 16년 만에 교체되는 시기라 앞으로 유럽연합 정세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죠. 현재 유럽연합은 영국이 탈퇴한 브렉시트 말고는 표면적으로는 큰 균열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보이는 유럽연합의 모습을 보면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과연 유럽연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독일 총리 후보로 거론되었던 한 정치인도 유럽연합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데 동의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죠.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한 시기부터 사실 유럽연합 내부에 갈등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팬데믹이 세계를 뒤덮기 시작한 작년 초 세계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나라가 중요했죠. 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리도 참 힘들었지만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부족 문제를 EU도 마찬가지로 겪었었는데요. 그때 이탈리아의 확산세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마스크와 의료장비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회원국들은 코로나에 대비를 하기 위해 마스크와 의료장비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하고 국경 제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탈리아가 얼마나 삐지겠습니까? 물론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는 가죠. 우리도 겪어봤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든 연합이든 동아리가 됐든 어떤 조직체라는 게 잘 돌아갈 때야 구성원들끼리 서로 끈끈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검증이 되잖아요.
어떤 조직체는 위기 때 서로 단결된 힘으로 극복해서 더 서로 신뢰하고 조직을 단단하게 갖추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위기 때 그동안 부르짖던 단결된 조직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 도생하고 이합집산하면서 조직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코로나 초기에 유럽연합 국가들이 서로 마스크나 의료기기 수출 제한하고 국경 차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엔 EU체제 분열을 가져온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마스크 등 이탈리아에 지원을 해주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EU 식구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도와주는 상황이 되니까 논란이 크게 일어났고 다시 어느 정도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실무 경제 타격은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탈리아를 포함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재정 상황이 불건전한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데요. EU 차원의 경제적 대응을 두고 북유럽을 포함한 EU의 선진국들하고 남유럽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지경입니다. 사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이미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었었는데요. EU 국가 대부분의 국민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에 소속된 선진국은 EU에 기여하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혜택 별로 못 받고 기여하는 부분이 적은 남유럽, 동유럽 지역 국가들이 EU를 통한 혜택의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고 그런 불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의 안일한 경제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를 다른 국가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것도 문제시하는데요. 주로 EU 시민으로서 정체성이 강한 그런 사람보다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선진국 서민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무튼 이런 불만이 기존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장기화되면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더 커져야 하다 보니 갈등이 이전보다 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9개 국가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EU 차원의 채권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돈 좀 풀어달라 이 말이죠. 이에 대해서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스스로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돈이 왜 부족한지 공부 좀 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말들은 밖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걸 밖으로 표출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럼 재정 지원을 요청한 국가들은 얘 공부가 부족했네요 그러겠습니까? 경로했겠죠. 포르투갈 총리 같은 경우는 EU가 할 일을 안 하는 거면 끝나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 대립뿐만 아니라 일부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 인권 등에 반하는 민족주의 극우 혹은 독재 정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변하는 나라는 이미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기존 법률들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코로나 방지법까지 만들어서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유럽연합은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불만,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는 또 그 나라대로 불만, EU의 가치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는 회원국도 등장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EU 내부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EU가 안고 갈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잘 대응을 해서 체제를 잘 유지해 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연합이 직면한 문제가 지금 당장 EU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이 갈수록 유럽연합의 단결성을 저해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EU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유럽연합과 관련된 이슈가 적기는 한데 EU 역시도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에 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관심 정도는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